자, 9장의 핵심 문제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전선의 말단에 단일 부하가 있는 경우와, 그쵸, 말단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와 배전선에 따라서 균등한 부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그쵸, 여기에 이렇게 균등하게 부하를 이렇게 다른 경우 그 얘기죠. 그럴 때 배전선 내의 전력 손실을 비교하면 전자 앞에 거는 요거, 뒤에 거 후자의 몇 배가 되겠는가? 여기서는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부하일 경우에는 이때보다 전압 강하는 얼마가 됩니까? 이거 사실상 외워야죠. 전압 강하는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요. 전력 손실까지도 줄어들게 되는데 얘는 얼마?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력 손실을 비교했을 때 전자는 후자의 그럼 몇 배가 되는가? 요 녀석이 몇 배가 되는가?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요거의 3배라고 해야죠. 1번이 답이죠. 이거 조심해야죠. 오호, 이렇게 해서 무조건 3분의 1 이러면 안 되고요. 얘가 얘의 몇 배냐? 그 얘기는 얘는 3배가 되는 거죠. 얘는 요거의 3분의 1이니까. 그쵸?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선로의 부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배전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의 전부하가 선로의 말단에 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가? 사실상 같은 유형이죠. 같은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잘 비교해야 됩니다.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의 전력 손실이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얘가 말단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전력 손실 3분의 1이죠. 여기는 이제 3분의 1이라고 해야죠. 그치? 자, 3번 배전 전압을 3000V에서 5200V로 높일 때 전선이 같고 배전의 손실률도 같다고 하면 수송 전력은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 여기가 몇 배 그러면 우리 전력은 지금 V와의 관계를 보면 R분의 V제곱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전력 자체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얘로 이렇게 증가시켰다고 하면 몇 배가 되는가 하면 그쵸? 그대로 3000분의 5200에 얘는 제곱배가 된다. 제곱에 비례하면 요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그쵸? 얘를 그것으로 나눈 비율의 제곱에 역시 비례한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3.004 정도, 즉 3배 정도가 나오네요. 답은 4번이라고 해야죠. 4번. 자, 부하 역률이 코사인인 경우에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같은 크기의 부하 전력으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에 비해서 역률이 1인 경우에 전력 손실이 이제 비교되는 거고요. 이제 역률 코사인을 갖고 있을 때는 그때의 전력 손실이 이거의 몇 배가 되느냐 지금 그 얘기죠. 우리 전력 손실 다시 한번 구해보면 R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있죠. 그래서 I제곱 R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I 대신에 뭡니까? P, V, 코사인 세타 이것을 제곱하니까 여기에 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R 값은 이렇게 들어간 그쵸? 요것이 바로 전력 손실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 R 대신에 지금 여기 뭐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제곱 하고 R이 뭡니까? 단면적 A분의 그렇죠? 고유저항의 길이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아무튼 이 전력 손실은 코사인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1일 때에 비해서 코사인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코사인 제곱분의 1만큼이 되기 때문에 1번을 답이라고 해야죠. 1번이 답이죠. 자, 5번 고압 배전선로 중간에 승합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고압 배전선로의 중간에 승합기를 단다는 건 뭡니까? 전압을 올린다는 얘기죠. 왜 올립니까? 전압 강화가 생겼을 때 그것을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말단에 전압 강화를 방지하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6번 송전 전력,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선출률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의 전선의 단면적은
다음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아하, 지금 여기 보면 공식부터 한번 보면, 자, 전력 손실은 뭡니까? 전력 손실은 아까 방금 전에 본 거죠.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이것이 I제곱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항이 왔는데 저항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죠. 단면적과 고유저항과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전력 손실률을 우리가 K라고 한다면 이건 전력 손실이고요. 전력 손실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력 손실을 전력으로 나눈 거니까, 그쵸? 다 똑같고 여기만 P로 나눈 거니까, 그쵸? P로 L이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력 손실률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은 다 일정하다고 했을 때 단면적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단면적으로 풀려면 얘하고 자리만 바꾸면 됐죠. 그래서 A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K가 이쪽으로 오면 되고요. 그리고 P에 로 L 그대로 써주면 되기 때문에 이 단면적은, 자, 전압에 무엇에 비례하느냐를 물었죠. 전압의 제곱에 역시 반비례하죠.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번이 되죠. 뭐 이러면서 공식도 다시 한번 외워보니까요. 이 과정들 한번 쭉 따라가 봐주시고요. 여기에서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단면적이. 자, 7번.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 배전선의 급전점 A에서 부하가 이쪽에 있대요. 그렇죠? 부하 쪽으로 흐르는 전류.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전류를 구해봐라. 그리고 저항값은 왕복선, 즉 이 전체의 그냥 저항값을 지금 표현해 둔 거다. 지금 그 얘기죠.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값을 지금 구하는 거죠.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기준은 지금 여기에서의 전압, 여기에서 공급되는 뭐 전압과 전압이 있지만 지금 이 지점, 부하로 들어가는 지점에서의 전압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IA 이쪽으로 자 흘러 들어가는, 그쵸? 전류를 자 I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럴 때 자 기준은 여기에서의 전압과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 이때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여기 70A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IA 플러스 IB의 전류의 합이 얘가 70A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서요. 자, 여기에서의 이제 전압 강하는, 그쵸? 여기에 전류와 저항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에 해당되는 전압 강하는 0.8 I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압은 이제 100V에서 얘를 뺀 0.8 100V에서 0.8 IA를 뺀 것이 여기에서의 전압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의 전압도 지금 102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하,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는 1.2IB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102V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하 1.2IB 요것을 뺀 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조건식을 세워주게 되면 사실상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에선 여기 IA 얘를 구하는 거니까 자 IB는 이것으로부터 자 IB 대신에 그러면 얘는 70-IA 그쵸? 요것을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런 방정식 오랜만에 푸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거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84가 되고요. 마이너스 또 얘랑 곱하면 플러스 1.2IA 이렇게 되고요. 여기 0.8이니까 자 0.8을 이쪽으로 넘겨버리십시다. 얘랑 그쵸? 넘겨서 정리해보면 0.8과 이제 1.1을 더하면 되니까 2IA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자 요것은 102에서 84를 빼면 여기가 18이 되네요. 그렇죠? 84를 빼니까. 그리고 여기가 100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100에서 18을 빼면 얼마입니까? 82가 되죠. 82. 그래서 IA는 2로 나눠준 41A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으로 갑니다. 배전선로의 손실 경감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잘 생각해보면 그쵸 우리 승합 전압을 올리게 되면 손실 자체 그쵸 손실 자체도 제곱의 반비례 관련이 있죠. 그치 손실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줄어들고요. 역률 개선도 우리가 손실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에 그쵸? P제곱 R이었잖아요. 역률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손실 자체가. 그쵸?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있고요. 대용량 변압기를 채용한다. 이것은 뭐 큰 손실과는 관련이 없죠. 자, 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단면적이 증가하면서 저항값이 줄어들어서 그쵸? 역시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이 저항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쵸? 전선의 굵기를 좀 크게 쓰겠다 그런 의미죠. 자, 3번이 관련이 없는 거죠. 자, 9번 그림과 같이 A, B 양점에 각각 I1, I2에 집중 부하가 있고요. 이쪽으로 지금 부하가 있어서 지금 I1, I2에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죠. 양단의 전압 강화를 모두 균등하게 할 때 전선이 가장 경제적으로 되는 급전점 P는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곳이 되겠는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P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전력을 공급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이제 전류를 그렇죠? 분배해 가면서 각각 전류에 공급하게 되는 가장 경제적이 되는 그 거리 A에서부터 거리를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전체 거리는 지금 10km고 여기가 100A, 여기가 60A.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점에서부터 사실상 여기 A, B 공급하는데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A점에서의 전압과 여기 B점에서의 전압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상 여기에서의 어떤 전압 강화,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이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잡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전체가 10km니까요. 그렇죠? 여기서까지 거리는 10-x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연히 동일한 우리가 전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거리에 비례해서 저항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사실상 표현하는 식이 이 거리와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100x 하게 된 것을 사실상 우리가 전압 강화를 대신해서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왜? x에 비례하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역시요. 지금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60A고 요거를 저항 대신 사용할 수가 있죠. 즉 10-x 곱하기 얘도 60A 이렇게 되어 있는 값이 서로 같게 되면 여기에서의 각각 전압이 같게 될 테니까 이걸 이용하면 쉽게 역시 x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자, 얘를 분배해주면 600-60x가 되고요. 또 이쪽으로 x를 이항시켜서 넘어가면 160x가 자 600이 됐죠. 그래서 여기 00 하나 없애버리고 x는 자 16분의 6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니까 3.75가 나오네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10번 그림과 같은 저압 배전선이 있다. 자, FA 또 AB, BC 이 간의 저항을 각각 1옴, 1옴, 2옴이라고 하고 그때 A, B, C 점에 전등 역률은 100%로 하고요. 그치? 코사인 세타를 1로 보고 그때의 부하가 각각 5A, 15A, 10A가 걸려져 있다. 지금 급전점 F에서 지금 전력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의 전압이 105V 라고 한다면 C에서의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하고 저항값만 생각하자. 이건 뭐 간단한 회로 문제죠. 지금 여기 2옴이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10A가 흐른다는 것은 그쵸? 여기에서 10A가 흐른다는 것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당연히 저항 곱하기 전류 해주니까 여기가 2V의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흐르는 전류는 자 15A입니까? 15와 여기 10을 더해서 25A입니까? 25A가 지금 이쪽으로 흘러서 이쪽으로 분배가 된 거죠.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역시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되니까 여기가 2.5V의 전압 강화고요.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또 구해봐야 되는데 이쪽에서의 전압 강화는 5A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25A와 5A를 더해야죠. 그래야 여기에 들어가는 이건 30A의 그쵸? 전류가 되고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여기가 3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3개를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105V에서 전체 C점까지의 전압 강화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 5에다가 7.5가 되네요. 그래서 105에서 7.5V를 빼주게 되니까 얼마? 얘가 7.5를 빼는 거죠. 그래버리니까 자 97.5가 되죠. 97점. 즉 여기에서의 전압, C에서의 전압은 97.5V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자 11번. 자 그림과 같은 단상 2선식 배선에서 자 인입구 A점의 전압이 얘가 100V였다면 같은 문제네요. 한 번 더 해보자는 뜻으로 자 해봤고요. 자 가봅시다. 그때의 저항값은 한선값으로 여기가 AB 간에 0.05 BC 간에 0.1이고요 40A 20A.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여기 한선값 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AB 간에 그쵸 0.05면 실제로 여기 AB 갔다 오는 그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2배한 여기 0.15ohm을 사용하고 여기도 0.25ohm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제 20A와 0.2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4V가 되고요. 또 얘랑 곱하면 안 되죠. 여기 40A와 20A를 합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40과 20을 더해서 60A를 가지고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를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그러면 둘이 곱하면 6V가 되기 때문에 전체 10V 전압 강화가 발생하면서 여기 C점의 전압은 100에서부터 10V를 뺀 90V가 답이 된다. 이래야 되겠죠. 그치? 자 12번 부하용률이 0.6인 경우에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해서 합성용률을 0.9로 개선시켰대요. 전원 측 선로의 전력 손실은 처음 것의 약 몇 %로 그럼 감소되겠는가? 이거 전력 손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뭡니까?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의 자 P제곱 R이었죠. 즉 코사인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몇 배냐 또는 몇 %냐 이러면 일단 몇 배인가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얘로 계산했다면 요 녀석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럼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래는 비례한다고 하면 그쵸 얘가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비례할 때는 이렇게 해야죠. 요것이 요거의 몇 배냐 라고 했을 때는 제곱에 만약에 비례를 하면 이렇게 해야죠. 이것이 이거의 몇 배냐니까 얘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0.9분의 0.6의 제곱이 바로 이 전력 손실이 이제 요때에 비해서 얘가 몇 배냐 그러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 식을 계산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간명합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다른 식으로 하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다시 요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비례하면 즉 제곱에 비례하면 요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걸 제곱하면 되는데 이것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것이 요거의 몇 배냐 그러면 요거의 반대로 해서 제곱해주면 몇 배인가 나오게 되고요. 일단 몇 배인가를 이거 계산해 보니까 0.4444 0.44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전력 손실의 0.44배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이 약 몇 %로 감소하게 되는가? 그렇죠. 이 자체가 처음 거에 44%배가 되었다. 0.44배가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것의 44%로 감소하게 되었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거 이 자체가 이제 배가 되니까요. 몇 배냐 할 때 그럼 처음 거에 0.44배가 된 거고 그럼 44%가 되었다. 2번을 답이라고 해줘야죠.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수용률이란 뭐냐 그랬네요.
자, 수용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수용률은 어떤 단독 수용 장소에서 모든 부하 설비 용량 합에 대해서 실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의 비를 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전체 전기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합한 거에다가 실제로 내가 가을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쓰게 되는 최대 전력이 얼마냐의 비율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도 이 에어컨과 난방기, 그렇죠? 이 난로를 동시에 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로 쓰게 되면 뭐 이만큼을 쓰겠죠. 그치? 그리고 전체 설비 용량은 이것들을 다 합한 거. 뭐 이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는 이제 수용률은 이것들을 다 더하면 3,500이 되는 거죠. 3,500. 그리고 최대로 많이 쓸 땐 요 세 개를 동시에 돌린다고 보게 되면 2,500 곱하기 100. 뭐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것이 수용률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식을 뭐 변형한 건데 얘가 이쪽을 이제 곱하기로 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수용 설비 용량, 즉 전체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한 것이 최대 수용 전력이 되겠다. 즉 이 식을 변형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독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을 결정할 때 이 수용률을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에는 그렇죠? 이제 수용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곱해준 것이 최대 수용 전력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역률과 효율로 나눈 것이다까지 기억을 해둬야죠. 자, 다시 문제로 가서 그렇다면 이제 수용률이란 우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수용 설비 그쵸? 용량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 자, 부하율과 부동률도 여러분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 되고요. 부동률은 최대 합성 전력분의 각 수용과의 최대 전력이 합이어서 특히 이 부동률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랬죠. 자, 뒤에 또 나오니까요. 봅시다. 자, 14번 400kW 동력 설비를 가진 수용가의 수용률이 85%라면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변형된 것보다도요 한번 써가면서 수용률 자체가 뭐냐 그러면 총 설비, 그쵸? 설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쵸? 총 우리 집에 갖고 있는 전기 제품 모두를 합한 거다 그 얘기죠. 거기에 내가 최대로 쓰게 되는 수용 전력 뭐 이렇게 해가면서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이거에다가 뭐 100을 곱한 거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 수용률에다가 여기 그대로 뭐 이 식에다 넣어도 됩니다. 85%는 그쵸? 동력 설비를 가졌다 400kW 10의 세제곱 이거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 그렇죠? 만약 이걸 뭐 x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식을 세워서 결국 일단 x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85에다가 곱하기 얘는 분모로 얘는 분자로 가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얘는 100분의 40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여기도 역시 킬로와트네요. 그러면 이거 다시 없애버리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4 곱하기 85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48은 32 20이니까 340이 답이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뭐 수용률 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죠. 15번 전등 설비가 250W 전열 설비가 800W 전동기 설비가 200 기타 150인 수용가가 있다. 이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910이라면 수용률이 얼마냐. 자, 수용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체 여기에 갖고 있는 모든 설비의 합을 얘기하니까요. 전등 설비, 전열 설비, 그 다음에 전동기 설비가 200에다가 기타 또 150 모든 것을 다 더해야죠. 그것분의 최대 수용 전력 한 번에 동시에 쓰는 게 910이란 얘기죠. 거기에 곱하기 100, 즉 수용률의 정의를 그대로 이해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계산해보니까 65가 나오네요. 그렇죠? 65%가 답이 되는 거죠. 자, 16번 연간 최대 전류가 200A, 배전거리가 10km, 말단에 집중부하를 가진 66kV 삼상 3선식 배전선이 있다. 자, 선로의 연간 손실 전력량은 약
몇 메가와트 아워 정도가 되는가 물었죠. 자, 부하율이 0.6, 손실 개수는 부하율에다가 이렇게 계산하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전선의 저항은 킬로미터당 0.255ohm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줬네요. 이 문제는 이제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연간 손실 전력량은 최대 전력 손실량에다가 이제 손실 개수를 곱해준다.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상 3선식이 이렇게 배전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력 손실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이제 저항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I제곱 R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총 3개니까 전력 최대 손실량은 자, 이 전력 손실에다가 곱하기 연간이니까 365일이죠.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아워니까. 그쵸? 요걸 계산해 주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다시 적어보면 3 곱하기 지금 I는 얼마 최대 전류가 200이라고 했고요. 200 곱하기 200에 제곱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저항값은 지금 얼마 주어졌습니까? 지금 킬로미터당 0.25니까요. 0.25 곱하기 지금 이제 10km 이게 지금 이제 R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365일 동안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이제 전체 최대 전력 손실 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손실 개수 지금 요걸 쓰라는 얘기죠. H값 F 대신에 이제 0.6을 이제 대입한 식을 한번 그대로 적어보면 얘는 0.3 곱하기 0.6 식이 길어지네요. 0.7 곱하기 이제 0.6의 제곱 이거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단위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지금 지금 단위가 메가와트 아워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와트아워이기 때문에 메가와트까지 해주려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해주면 되죠. 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1135메가와트가 나온다는 얘기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자, 17번 전력 소비기기가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일단 답은 부동률이죠. 자, 부동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부동률은 다수의 수용가가 동시에 사용되는 그쵸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의 비율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 그렇죠. 동시에 사용되는 최대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얘는 개별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다수의 수용가에 어떤 사용되고 있는 그런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부동률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부동률이다 그 얘기지. 자, 18번 다음 중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방금 살펴봤죠. 부동률은 1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되는 값 방금 살펴본 대로 부동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시에 사용되는 최대의 전력분의 각각의 최대 전력이니까 이 값이 반드시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서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부동률이 답입니다. 4번 그렇죠? 19번 다음 중 부하율이란 부하율을 물었네요. 자, 부하율 공식을 묻는 문제죠. 뭡니까?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2번이 답이 됐죠. 자, 부하율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표로 예를 들어서 계산까지 한번 해보면 뭐 이런 거죠. 0시에서 6시까지는 3kW, 뭐 6시에서 12시까지는 10kWh, 그 다음에 12시에서 저녁 6시까지는 12, 6시에는 24시간, 12시까지 5kWh를 사용하고 있을 때 이거에 이제 부하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평균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바로 6시간을 3kWh를 쓰니까 그쵸? 3kW를 6시간, 그 다음에 10kW를 또 6시간, 또 12kW를 또 6시간,
또 5kW를 6시간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걸 다 곱해서 더한 거에다가 총 24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여기 분자에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은 그렇죠. 여기 12kWh, 여기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걸 계산해 본다고 하면 이걸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7.5가 평균 수용 전력이라고 하면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은 12니까요. 그렇죠? 부하율은 12분의 7.5 이렇게 계산해서 부하율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어떻게 계산하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20번 사회성 급전선을 가진 변전소의 각 급전선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이 1000, 1100, 1200, 1450이고 변전소의 최대 합성 수용 전력이 4300이라고 할 때 이 변전소의 부동률을 구해봐라. 지금 여기 변전소가 이렇게 있어서요. 거기 변압기에서 이렇게 4개를 지금 이렇게 쏴주고 있다는 얘기죠. 4개의 급전선을 가지고 사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요 각각의 수용 전력이 얘가 1000kW, 1100, 그 다음에 1200, 지금 1450 이것이 각각의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이고요. 또 이것을 합성해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을 한번 봤더니 그게 4300이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부동률 자체는 합성 최대 전력이죠. 부동률 다시 한번 써봅시다. 부동률은 합성 최대 전력분의 여기가 이제 각각의 최대 전력의 합이었죠. 최대 전력의 합.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성 최대 전력은 알려줬죠. 이걸 동시에 다 쓰는 게 아니라 합성해서 최대 전력을 구해봤더니 4300이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쵸? 퇴제 전력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분자해서 일일이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값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여기에서의 부동률이 나오겠네요.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1.014 뭐 이 정도가 나오니까요. 뭐 1.1 정도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3번이 답이죠. 자, 21번 최대 수용 전력이 80kW인 수용가에서 1일 소비 전력량이 1200kWh라면 1 부하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일단 부하율 자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 부하율을 뭐였습니까? 부하율은 최대 전력, 그렇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었죠. 평균 전력 이것을 우리가 부하율 곱하기 100이니까요. 퍼센트로는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최대 수용 전력 뭐 알려줬죠? 80kW, 그렇죠? 킬로와트를 단위로 해버립시다. 그럼 80을 적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을 구해야 되는데 1일 소비 전력량을 알려줬죠. 그럼 평균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총 전력량이 이거란 얘기니까 평균 전력은 24시간으로 나눠야죠. 그치? 우리가 hour로 나눠야 되죠. 24로 나눠준 값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여기 분자 1일 소비 전력량을 24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62.5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63%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죠. 자, 22번 연간 최대 전력이 P라고 하고요. 또 소비 전력량이 A라고 했을 때 이때의 연부하율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부하율 자체가 뭡니까? 부하율 자체는 다시 공부를 위해서요. 최대 전력, 그쵸?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쵸? 곱하기 100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최대 전력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P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다 킬로를 기본으로 하면 그리고 평균 전력을 여기 분자에 써야 되는데 자 연간 지금 소비 전력량을 A라고 했기 때문에 연간이면 이걸 하루 동안에 양으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뭘로 나눠야 됩니까? 365를 하루 24시간으로 나눠야 즉 1시간당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걸로 계산해 줘야죠. 곱하기 1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일단은 여기 P하고 A는 그대로 남고요. 곱하기 100이고 이제
얘네 둘이 곱한 값이 여기 분모에 그대로 내려오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87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23번 30일간 최대 수용 전력이 200이었고요. 소비 전력량이 요거였을 때 월 부하율,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부하율 다시 한번 반복해 가면서 우리 걸로 만듭시다. 뭡니까?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 전력은 지금 보니까 200kW. 그렇죠? 여기도 지금 다 킬로 단위니까요. 200을 적읍시다.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은 30일간의 평균 전력이니까 지금 72,000을 뭘로 나눠야 됩니까? 30일로도 나눠야 되지만 24시간으로도 나눠야, 그쵸? 우리가, 그쵸? 여기 아워 자체를 나눠줘야 이제 전력이 되는 거죠. 그치?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해주면 역시 끝나는 거죠. 계산해보니까 정확히 50이 나오네요. 정확히 50. 그래서 50%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맥락이죠. 월일 때에는 31을 24로 꼭 같이 나눠줘야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전력량을. 그렇죠? 자, 24번. 어떤 공장의 수용 설비 용량이 800kW, 수용률이 60%, 역률이 96%라고 하자. 이때 수전 설비는 몇 kVA로 하면 되겠는가? 이거는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죠. 수전 설비는 변압기 용량. 그래서 자, 변압기 용량 여러분들 요거 공식처럼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분모에는, 그렇죠? 이게 kVA가 나오려면 여기가 뭐 부동률, 그렇죠? 부동률, 역률, 뭐 효율도 주어지면 효율로도 나눠야 됩니다. 효율 이렇게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설비 용량이 있으면 설비 용량에다가는 자, 수용률은 분자에 와야 됩니다. 수용률 이렇게, 그렇죠? 설비 용량이 있으면 거기에 수용률은 분자에서 곱해주고 부동률, 역률, 효율은 분모에 곱해진다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설비 용량이 800, 여기 킬로 단위로 했으니까 그냥 800을 쓰겠습니다. 수용률은 60%는 비율로 해야 됩니다. 0.6을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뭐 부동률이나 효율 이런 거 없으면 1로 보면 되고요. 1로 여기에서는 1 곱하기 역률도 0.96을 써야 됩니다. 퍼센트면. 그리고 효율도 1,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계산해 보니까요, 얘는 500이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500kVA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요거다,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뭐 이런 값이 안 주어지면 그냥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률, 역률, 효율은 분모, 설비 용량의 수용률은 분자, 이걸 기억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수용률이 80, 부하율이 60, 설비 용량이 320일 때 최대 수용 전력. 이거는 이제 다시 나왔는데요. 부하율 다시 복습해 봅시다. 부하율은 뭡니까? 부하율은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이죠. 최대 전력, 얘가 평균 전력 곱하기 100 이거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여기 수용률도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수용률과 지금 부하율이 있으니까요. 그걸 적절히 지금 사용하라는 얘기니까 수용률은 뭡니까? 최대 설비 용량이 있죠. 전체 우리 집이 전체 갖고 있는 전기기기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이 있죠. 최대 수용 전력, 그치? 곱하기 100인데요. 원칙적으로 설비 용량은 뭐 최대가 아니라 그냥 갖춰진 전체 양이니까 여기선 최대가 빠져야 되겠네요. 그쵸?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그러니까 여기에선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부하율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수용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수용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곱하기로 가고 얘는 나누기로 가면 됐죠. 그래서 자, 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수용률에다가 곱하기 설비 용량이 되는 거고요. 설비 용량이 되는 거고 지금 퍼센트로 주어지면 얘가 이쪽으로 내려가면서는 100으로 나누어진 이것이 지금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 식을 변형한 얘를 구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 100분의 수용률이 80이었고요. 설비 용량이 320.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계산해보니까 256이 나오죠. 3번이 답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